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SK케미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노란톡 우리 공식적으로 보고 있는 여기 현우님께서 SK케미칼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라오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주가 흐름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생각해보는 즉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표현하자면 그 회사의 건강 상태를 한번 보는 거죠. 돈은 잘 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재무 구조는 튼튼한지. 그래서 이런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주가의 단기적인 흔들림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그러니까 성장 기대 가능성이 탄탄한 기초 체력이 돼 있는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하는 거죠. 이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의 주가가 흘러왔던 가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어느 중요한 가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즉 지지는 이루어졌는지, 저항은 이루어졌는지, 박스권이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채널 형태 뭐 이런 것들을 등등, 소위 말해서 펀더멘탈 가치보다는 주가라고 하는 가격 분석 측면에서 더 많이 중점을 보는 것을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차트 분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격 분석, 기술적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재료가 있는지, 여기도 노출된 어떤 이슈, 뉴스, 그 다음에 테마를 형성하는지, 또한 이슈가 노출되지 않아도 숨어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걸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식, 뭐 이런 걸 가지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정보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함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 그래서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해서 분석하는 거고요. 두 번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즉 차트 분석, 가격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 분석. 그래서 이 기업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소위 말해서 재료적인 정도가 이슈, 그 다음에 뉴스, 그 다음에 테마를 형성하고 기타 등등 이런 거에 의해서 주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기본적인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더해서 대외 변수라는 게 또 작용을 하죠. 대외 변수. 이게 뭐냐면 이제 해외 증시가 어떻게 영향을 또 우리한테 줄 수가 있고요. 또 국제 유가라든지 또한 우리는 북한하고 또 맞들어 있으니까 지정학적 또 어떤 그 리스크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는 수출입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당연히 환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합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주가 흐름이라고, 주가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걸 뭐 하나를 가지고 잘 분석을 했다 해서 주가가 뭐 무조건 가거나 그러진 않는데, 기본적 분석에서는 당연히 실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지금 지지대가 더 많은지 저항대가 더 많은지 가격 분석을 통해서 지지대가 더 많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정보 분석은 이게 노출되는 순간 지속력이 있는지, 앞으로 전망에 대한 지속력이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일인지 이런 걸 보는 거죠. 혹시 뭐 정치 테마주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치 이슈가 되면 지금 내년 3월 9월 달이 대선이잖아요. 그럼 요 기간까지 어떤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사실은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이 정보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죠. 자, 그러면 SK케미칼을 지금부터 차근히 한번 볼 건데, 아마도 SK케미칼을 지금 물으신 이유는 지금 이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그러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 잠깐 보게 되면요. SK케미칼 여기 보시면 물적 분할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난 어떡하라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기사 내용들이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정보적인 내용이 지금 뭐죠? 노출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가 급락 물론 물적 분할. 근데 퀘스천을 찍었어요. 꼭 이것만 했던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기업의 기업 분할 제도에는 두 개가 나눠져 있죠. 하나의 기업이 이제 독립된 두 개 이상으로
기업을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업 분할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냐면은 기업의 매각이나 인수합병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기업 분할 제도에는 이제 물적으로 난다. 말 그대로 물적. 그 다음에 인적.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신설기업의 주식까지 소유하는 방식. 그리고 기업 분할된 이후에도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기업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분할은 주주들이 소유한 비율대로 신설기업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을 이제 우리는 인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죠? 근데 이제 세상에 노출된 것이 지금 이제 특징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틸리티 사업 물적 분할 소식에 급등한다. 근데 유틸리티 사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 메인 사업은 아닐 거예요. SK케미칼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되고 식견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데 더 주목하고 싶은 거죠. 뭐냐면 이제 차트 쪽으로 한번 옮겨가면 과연 월봉만, 일봉, 주봉을 잠깐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었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여기를 고정을 시켜놓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수렴 구간이 있었어요. 그럼 이 수렴 구간에 대해서는 이 파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과연 저런 내용들이 오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기엔 노출됐었고요. 뭐 황 대표의 생각이겠죠? 노출됐는데 올라가다가 반등하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사실은 흐름을, 그래서 차트의 주가 흐름을 보는 건데, 알고 보면 이 내용들은 어쩌면 여기서 반영이 됐을 가능성도 전 높다고 봐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느닷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움직이다가 뭔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거래가 또 많았죠. 이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기타 등등 하지만 여기를 튼튼하게 23만 7천 원을 지켜놨다라고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를 저는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더 이상 여기서 지금 내려오긴 했지만 흐름을 보게 되면 이 흐름도 이탈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미 이렇게 수렴을 하다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이 당시에 어쩌면 노출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노출되지 않고 숨어있는, 그래서 제가 숨어있는 악재, 숨어있는 그 정보, 숨어있는 내용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게요. SK케미칼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중형주입니다. 화학이고요. 코스피 200에 상장돼 200에 편입돼 있죠. 시가총액이 3조 5천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회사죠, 그죠? 근데 이제 오늘 한 1.3% 빠졌으니까 3,500억보다는 좀 떨어져 있게 3조 5천억보다는 떨어져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기본적인 걸 한번 볼게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SK케미칼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그동안 어땠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당연히 실적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죠? 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 분기 실적을 잠깐 보게 되면 작년 후반기 3,200억, 3,500억, 그리고 올해 전반기를 보게 되면 3,700억, 4,300억. 이걸 보시면 전체적으로 최근 1년, 즉 작년 이후로 그리고 올해 전반기까지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에요. 아주 기본적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인적 분할 이거 다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재 이 회사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주가가 올라갔다, 그죠? 약간 올해 들어와서는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어쩌면 여기서 포함됐다가 눌림의 형태가 돼서 다시 한번 이런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이것만 보고 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후반기보다 올해 전반기는 더 좋아지고 있으면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을 잠깐 볼게요. 연간 실적은 이제 최소한의 그동안에 4년 동안 최소한 4년 동안 어떤 실적을 내고 있었는지를 또 보는 거죠. 자, 보자면 2017년, 2018년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2019년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작년에 약간 주춤했지만 당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 면에서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올해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간 실적도 이대로 가다 보면은 2021년보다 조금 좋아지는 그런 성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는 SK케미칼은 건전하고 양호하다 이렇게 분석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이걸 보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봤더니 돈을 잘 벌어나가는 추세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기본적 분석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 그 내용을 봤을 때는 괜찮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는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가 이때가 거래가 제일 많았잖아. 이 가격대가 거래가 많았다는 얘기는 여기서 누군가가 던지는 것을 여기서 누군가 던져나간 것은 누군 또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거래가 많았다는 확률은 뭐야죠? 누가 모아갔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도 뚜렷한 기준점이 나타난다는 건데 그게 23만 7천 원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이탈하지 않기를 시장에서 지금 굳건히 지켜나가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만 7천 원이라고 하는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자리가 있기 때문에 23만 7천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신규를 생각하거나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한번 괜찮지 않나 보고요. 그 다음에 흐름을 어떤 일정한 자리에서 흐름을 놓고 꺾인 자리니까 이 자리는 40만 원까지 공간이 열려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23만 7천 원에서 40만 원대까지 파동의 범위가 이렇게 형성되고요. 만약에 23만 2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이 추세까지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비중을 줄이거나 다음 기회를 누리고 다시 내려온다면 여기 거래가 많았던 한 10만 원대까지도 추락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둘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인적 분할이고 물적 분할이고 어떤 회사의 분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죠? 이 얘기가 더 이상의 악재가 아닌 예견돼 있었다 이런 판단에 든다면 23만 7천 원 이탈하지 않을 것이고 23만 2천 원을 지금 지켜나갔던 가격대잖아요. 거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다소 주가는 한번 밀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23만 7천 원 주봉이고요. 23만 7천 원 월봉이고요. 그 흐름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수렴해서 꺾은 자리니까 여기가 40만 원대가 보이고요. 역시 수렴해서 꺾은 자리니까 40만 원대가 보이고요. 따라서 얘는 23만 7천 원에서 40만 원까지 파동의 범위가 이렇게 확장돼서 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 것 싶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기본적 내용은 탄탄하게 실적을 내고 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차트 분석으로 23만 7천 원 그리고 40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잘 나타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 내용은 이 물적 분할이 일적 분할이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을 될지 모르겠지만 황 대표 생각에는 이미 여기서 어느 날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이미 반영이 돼서 주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반영이 되고 이 부분에 반영이 되고 지금 여기서 이제 노출이 된 거잖아요. 이 주가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흐름 속에서 40만 원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이야기할 때도 그 정보가 좋은 정보냐, 나쁜 정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가 흐름하고 매칭을 시켜 봤을 때는 어쨌든 23만 7천 원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잘 지켜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항상요, 재료가 노출된다든지 내용 나오는 거는 우리 개인의 귀에 들어올 정도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저 안에는 반영돼 있을 확률도 되게 높잖아요.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 그 다음에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23만 7천 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3만 7천 원. 그 다음에 40만 원을 주목해보고요. 40만 원을 주목해보고 23만 7천 원과 40만 원대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요거는 나빠 보이진 않을 거죠. 저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기준이 뚜렷한 종목은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23만 9천 원을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쭉 내리면 한 20% 정도가 이 최종 가격 23만 7천하고 떨어져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점만 감안한다면 언젠가 황 대표가 잘 얘기하지만 리스크 자체가 지금 들어가면 20% 정도 있으니까 조금 더 조정이 있을 때 사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3만 7천 원 기준으로 SK케미칼은 본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 매매는 대응하는 관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는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대목이니까 대응 관점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따라서 뒤를 봐야 되겠죠.
그 기준 가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가격에서 지금 그리고 지지 가격대를 만들어 놓은 게 23만 7천 원이니까 이 23만 7천 원 기준으로 SK케미칼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문일점 황철종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